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유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차시에는 우리 팔로워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아마 팔로워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팔로워십이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리더십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즉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처럼 모든 사람은 리더이기도 하고 팔로워이기도 하고 또 리더십은 또 팔로워십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좋은 팔로워라면 결국엔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팔로워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거의 진부하리만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챗 GPT의 등장으로 많은 것들이 또 변해가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써봤더니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AI가 정말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고 우리의 직업에 많이 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량을 좀 갖춰야 될까요? 라고 한번 좀 물어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0가지의 역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정말로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정말 실타래처럼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져 있는 수많은 이슈들,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사고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사람들 간의 이런 관계 관리, 조정 능력, 윈윈할 수 있는 협상 능력 등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10가지 역량 중에서 어떠한 역량들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어떠한 역량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 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어떻게 내가 보완해 나가야 할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팔로워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좋은 팔로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앞서 우리가 생각해보기 단계에서 봤던 것처럼 꼭 보면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조직에서 좀 승승장구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켈리라는 학자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는 사람들은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현장의 이슈, 문제 상세하게 파악하고요. 그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잘 분석하고요. 또 해결을 해야겠죠?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비판할 줄 아는 이런 용기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다라는 거죠. 주인의식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 이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행 과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 목표를 정하면요, 목표는 꼭 달성하고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들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모범형 팔로워, 조직에서 인정받는 프로 일잘러이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좋은 프로 일잘러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팔로워의 유형을 총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지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이 그래프 혹시 보이실까요? 네, 가장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고요.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 그쵸? 모범형 팔로워가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과 반면에 지금 보시면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는 가능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소외형 팔로워.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비판적인 사고도 못하고요. 소극적으로 행동도 안 하고요. 수동형 팔로워. 그리고 수능형 팔로워. 적극적으로 행동은 하는데 아직 생각은 없어요. 수능형 팔로워. 그리고 중간에 얽혀져 있는 게 뭐죠? 네, 실무형 팔로워. 네, 그냥 중간만 가자라고 하는 모습들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유형일까? 내가 그러면 모범형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외형 팔로워인데요. 이분들은 뭐였죠? 네, 독립적인 생각은 가능해요. 하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좀 생각해보면 일단 소외형 팔로워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고슴도치 유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강내유라는 표현을 쓸까요? 일부러 다가오지 마! 라고 이렇게 가시를, 온몸에 가시를 이렇게 놓아놓고 사실 속으로는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대단히 모범적 팔로워였어요. 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뭔가 불만이 쌓이고 실망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은 일부러 소외형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공은 저 상사한테 가네, 저 공은 저 동료한테 가네, 나는 이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네, 이러한 생각들. 뭔가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고요. 내가 성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못 받아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일부러 더 막 노맨이 된 거죠. 주변 동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얘는 항상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 안 하고요. 사람들이랑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투덜투덜 거리고요. 뭐 요새 뭐 블라인드 뭐 이런 어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싫습니다. 저 사람이 싫습니다. 이게 싫어요. 뭐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요. 뭐 일부러 고집이 센 모습들 뭐 회식하자라도 야 무슨 회식이냐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막 이런 모습들 부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내가 그러면 소외형 팔로워인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사님? 하시는 분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외형 팔로워다라고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초심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때의 열정, 그때의 나의 이런 적극성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냥 뒤에서 투덜투덜 거리시지 말고요. 내가 지금 불만이 쌓이는 게 있잖아요. 내 아이 불만이 무엇이고 나는 조직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요. 앞에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막 내가 반대 의견 제시하는 노맨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팀이 함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협업 정신을 다시 기르실 필요가 있다라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무형 팔로워입니다. 아까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가운데에 이렇게 걸쳐져 있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조직에서 한 4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한 3년 이상 했다라고 하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결국 직장에서는 너무 튀는 것도 적을 만드는 거다. 그냥 욕먹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길게 적당히 눈치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뭔가 미운 모습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완벽한 팔로워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코트를 좀 여우처럼 표현을 해봤습니다. 뭔가 조금 얄미운 존재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항상 절대 손해보는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한 발을 빼놓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되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있고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네, 말했잖아요. 내가 너무 튀면 적이 생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에는 라인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어느 라인을 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경쟁 중심적인, 뭔가 관계지향적인 게 아니라 막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좀 경쟁 중심적인 문화들이 만들어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실무형 팔로워의 모습을 택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실무형 팔로워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강사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팀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동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 리더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 팀은 어떻게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적인 행동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항상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손해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는 모습들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